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B2B의 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 대표 김윤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에서 자립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B2B의 두 분과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자립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오늘 이 정보는 일을 하고 싶은 한부모님들이 계신지,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혹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나와 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한부모님들이 계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직접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한 가지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한부모이신 분들은 거의 많이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지원에 관한 방향에서 얘기할 때는 지원을 내가 최저임금을 벌면 내가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가 사각지대 한부모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셔서 많이 망설이고 계시죠. 맞아요. B2B 사무실에도 그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내가 평생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일을 그냥 조금씩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소득이 갑자기 확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선 집중해 주실까요? 그래서 혹시 장희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면 정부 지원이 딱 끊긴다, 이런 걱정이 있으셔서 혹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째, 이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훨씬 덜 깎인다, 정부 지원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둘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깎이는 정부 지원보다 다른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저희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정부 지원금까지 같이 받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두 케이스로 나눠봤어요.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만 24세 이하보다 어리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이다, 이 두 케이스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24세 이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아기가 둘인데 5살 이하예요. 각각 2살, 4살, 1살, 3살도 되고요. 그리고 차나 집 같은 다른 자산이 없을 때 일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만약에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게 됐다. 그럴 경우에 소득이 지금과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생계급여로 이거는 3인 가족 기준인데요. 생계급여로 119만 원을 받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동養育비 50만 원을 받고 계셨을 거고, 총 아마 169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월급을, 일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럴 경우에 생계급여는 119에서 77만 원으로 이제 요 노란색 표 부분이 살짝 줄어들었죠. 근데 아예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동양육비는 그대로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표 위에 세 칸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립지원 촉진수당과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다른 지원금들이에요. 이것까지 합쳐서 받으면 정부 지원금이 결국은 이제 12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받는 소득이 112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112만 원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는 너무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민에 맡기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례, 난 24세 이하가 아닌데 25세 이상인 한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덜 깎일 뿐 아니라 내 총소득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그 상황에 맞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하기 전에 이제 아동양육비를 아마 40만 원 받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총 159만 원으로 내가 한 달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월급을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조금 줄었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들을 합쳐서 받으면 총 소득이 7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는 뭐 159만 원이었다면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지원금까지 같이 받으면 233만 원의 소득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이제 아이한테 더 좋은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내가 좀 활력 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큰 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에 이제 집중해서 오늘 시간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설명을 오늘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생계급여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둘러싼 오해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면 내가 그만큼 생계급여를 적게 줘서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서 어차피 그냥 똔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 전문가 분을 모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지연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생계급여가 지연님 실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만큼 깎이나요? 우선 많이들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다, 아니면 진짜 그대로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우선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오해가 발생했는지 요새 좀 살펴보면은, 생계급여 사실 많이들 받고 계셔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소득이 최소한 중위소득의 30%는 되도록 지원해주는 게 생계급여예요. 말이 벌써 어렵죠? 네. 말이 벌써 어려운데. 네. 지연님, 중위소득이 뭔가요? 전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여러 이제 복지 지원 제도의 자격을 논할 때,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따져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중위소득, 저기서도 중위소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은 이제 한국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쭉 일렬로 줄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그냥 인터넷에 2021년 중위소득 검색하면은 바로 바로 금방 나와서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소득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이렇게 적다 하면 이 모자란 만큼을 생계급여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2명이 있는 한부모다. 그러면 몇 인 가구일까요? 3인 가구. 그렇죠. 자녀 2명의 한부모에서 3인 가구겠죠. 그래서 3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아마 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119만 원 돈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일을 하기 전에도 생계급여를 119만 원을 받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벌면은 생계급여는 119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뺏어주는 게 아닌가? 19만 원을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차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19만 원으로 똑같지 않나? 이렇게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또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계급여를 준다면 이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께서 월급을 100만 원 버시면 119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 70% 금액만 빼고 있어요. 오. 이거 뭐 벌써 막 퍼센트 나오고 해서 벌써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계산은 저희가 다 하면은 100만 원의 70% 금액이 얼마죠? 70. 아, 네, 70만 원이죠. 그래서 생계급여 119만 원에서 100만 원을 다 빼는 게 아니라 70만 원만 빼게 된다. 그러면 얼마죠? 아, 좀 어려웠죠? 아, 49만 원입니다. 119에서 70을 빼면은 49만 원이 돼서 생계급여를 여전히 49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총 소득이 14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생계급여가 월급 100만 원을 받는데도 많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년 한부모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은 이제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를 말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이 좋아요. 오. 100만 원에서 우선 40만 원을 그냥 뭉탱이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70% 금액을 빼게 됩니다. 오.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얼마죠? 60. 네, 60만 원이죠. 60만 원의 70%는 42만 원입니다. 네. 42만 원. 그래서 119만 원에서 42만 원을 뺀 나머지를 역시 생계급여로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77만 원을 받아서 총 소득이 17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 이게 사실 총 소득이라고 했지만 그냥 월급하고 생계급여만 합했을 때 177만 원인 거라서 다른 정부 지원 합하면은 월 소득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 소득을 전부 다 빼지 않고 일정 부분을 그래도 좀 봐줘서 빼주는 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뭐 여러분께서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말을 가끔씩 봐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네. 그렇군요. 지연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연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요약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돼도 생계급여는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라지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마음 놓고 일을 하셔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님이 생계급여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네, 오늘도 마무리 인사는 저희 슬로건으로 하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